오늘은 수험생의 이제 그 수험 시기별로 무엇을 주의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전에 세무사 62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으나 아쉽게도 이제 불합격하여서 유예 혹은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회계사 수험생분들도 2차 시험을 치르시고 이제 슬슬 다시 수험 준비를 하시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회계사 수험생분들께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2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유예생이 된 경우입니다. 수험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겠죠? 우선 이제 유예생이 되시는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세법 점수가 낮은 게 당연합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유예생이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강사나 책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이너한 강사를 들은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정말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법은 원래 동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과목입니다. 강사를 바꿔서 다시 들을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이제 타 강사의 연습서 풀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기존에 공부하던 강의와 연습서를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감히 말하지만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1차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그 강사랑은 잘 맞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그 강의와 연습서를 조금 더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은 뭐 정확한 개념 이해랑 암기를 하고 뭐 문제풀이하고 철저한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뭐 세법의 본질이니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강의 여부인데요. 일단은 연습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 풀리는 문제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만 선별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다 들으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 타 과목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세법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분들만 좀 듣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들이 생길 때만 선별해서 부분적으로 듣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합병이나 뭐 양도, 상증세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지엽적인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툭툭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세무사의 경우에는 사실 상증세 챙기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뭐 아무튼 지금 여유로울 때 지엽적인 이런 파트들을 좀 건드려 줘야 나중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 합병이나 이런 양도, 뭐 상증세 같은 부분은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본적인 문제풀이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세법 실력을 키우고 나서 이제 3월이나 4월쯤에 합병이나 양도를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막상 3월이나 4월이 되면 세법 실력이 오른 건 맞지만 그만큼 오른 만큼 법소부에서 더 심화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제
다른 뭐 재무회계나 원가 관리회계 문제도 더 풀어야 되고 세법학 같은 걸 이제 암기도 해야 돼가지고 막상 그때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만약 그때 합병이나 뭐 양도 이런 세법을 그때 처음 공부하면은 생각보다 이미 잊어버리기도 해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고난이도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면서 익숙해지고 개념 공부를 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회독이 늘어나갈수록 풀 문제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서 문제 줄여나갈 것. 1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연습서의 그 모든 문제를 2차 시험장에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쉬운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풀지 않거나 이제 눈으로만 풀고 넘어가는 대담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서를 풀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특정 개념만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 넣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몇 번 풀고 나면은 눈으로만 보면서 개념만 챙겨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욕이 앞서서 지엽적인 유해 문제까지 절대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엽적인 유해 문제 절대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유해생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지엽적인 유해 문제를 뭐 물론 풀어보는 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모두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 정말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동차생 때 받은 점수랑 똑같은 점수 혹은 진짜 그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이제 1년 더 공부하니까 지엽적인 것까지 더 많이 공부하면은 그만큼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1년 더 공부하면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지엽적인 거를 공부하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동차생 때 공부를 했지만 약간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려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됐고 이제 나는 유해생이 됐으니까 유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유해 문제를 아예 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유해 문제를 풀어보는 건 좋지만 그 유해 문제 중에서도 되게 지엽적인 유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해 문제들은 애초에 그냥 버리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유해 문제 중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싶은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유해생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유해 문제들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우선 본인이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냐 그거를 일단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가능하다면 조금만 쉬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뭐 바로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냐. 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데요. 이게 저도 나름 경험해 보니까 지금 시기에 사실 조금만 쉬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세법이란 게 휘발성이 커서 한 달 넘게 쉬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다시 시작하기에 큰 시간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년 2차 시험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거 완벽하게 더 정리해 가서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 뭐 하루만 더 있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때 바랬던 일주일 하루가 지금의 일주일 하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이나 뭐 한 달이나 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내가 그때 2차 시험 직전에 바랬던 하루니까 정말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이랑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선별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일찍 시작한다면 사실 강의를 더 들을 시간이 많아져서 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건 좋은데 또 그렇게 너무 빡세게 하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뭐 저녁 때까지만 그냥 공부를 하고 저녁 먹고 쉰다던가, 그냥 뭐 하루에 한 3강, 4강 정도 듣고 복습하고 공부 마무리 한다든가, 좀 이렇게라도 조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라도 좋으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거에 조금 의미를 가지시고, 조금 최대한 그래도 힘든 거 알지만 빨리 시작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공부하는데 마음도 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유예를 탈락하시고 이제 3차생 혹은 이제 4차생 그 이상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은 본인의 공부법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법이란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량에 따라서 실력이 오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뭔가 자꾸 40점대, 50점대에 머무르고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받기가 힘들다.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부법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3차생 이상 분들의 공부법이 다 잘못됐으니까 뭐 다 바꾸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게 나는 연습서도 잘 풀고 공부량을 늘렸지만, 뭔가 공부 시간도 많이 늘렸지만 이상하게 세법 점수가 4, 50점대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공부법이 사실 잘못된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물론 여기서는 그 세법 점수는 높은데 타 과목이 점수가 낮아서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 안 됩니다. 세법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비례해서 실력이 오르는 건 맞지만 그냥 단순히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연습서를 5회독 했으니까 이번에 뭐 10회독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애초에 본인이 공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는 공부법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공부법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날이 하루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됐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지만,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면 똑같은 공부법으로 똑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세법이란 과목 자체가 양이 너무 많아서 뭔가 내가 다른 공부법으로 이 세법을 대하기가 굉장히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내가 이미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이걸 틀렸다고 인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원래 공부했던 게 이제 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연습서를 더 풀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풀던 방식으로 계속 연습서를 푸시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부하신 이제 동차 유예생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3차생 이상이신 분들은 강사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3차생이시라면 어느 정도 세법 실력은 있는데 그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단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타 강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해도도 깊어지고 세법에 대한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강사를 바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연습서를 2개 푸는 건 정말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바꾼 강사 것만 풀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3차생 분들은 연습서를 어느 정도 회독을 하다 보면은 그 연습서가 이제 쉬워지게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진짜 쉬워지고 그냥 연습서 문제만 보더라도 풀이가 다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연습서를 한 권 더 풀어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진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파트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대손 충당금 파트만 좀 타 강사의 연습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은 되는데, 뭐그 정도는 저도 권장드리는데, 아예 그냥 연습서 자체를 다른 강사의 연습서도 한 권 더 풀겠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사실 연습서 한 권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원래 풀던 연습서를 한 뭐 5회독 이상 했으니까 잘 풀리기도 하고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다른 연습서를 이제 풀게 됐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풀던 연습서가 이 머릿속에서 되게 희미해져 갑니다. 이게 기존에 풀던 연습서가 쉬워졌던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쉬워진 거거든요. 그 연습서가 문제가 잘 풀리더라도 그냥 그 연습서만 계속 더 푸시면서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다르게 좀 단서가 주어졌다면 답은 어떻게 될까? 왜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풀 수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타 강사의 연습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내용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기존에 알던 것들도 더 까먹게 되고 더 머릿속만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실력 향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분들이면 이 진짜 타 강사의 연습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그냥 제가 지금까지 뭐 하는 말들이 다 그냥 뭐 흔한 당연한 말 같고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세법이란 게 일단 양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알고 있는 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이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람은 원래 그 내가 모르고 어려운 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푸는 문제만 계속 풀고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대충 풀고, 여러 번 그냥 관성의 힘으로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습서를 풀 때. 이게 바로 이제 공회전인데, 이제 공부는 사실 문제 풀이를 하고 채점을 한 다음에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이제 암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세법은 이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점수가 오래 공부하셨지만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세 번째 항목이 빠졌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과목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머릿속에 그냥 빠져나가지 않게 잡고 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틀린 것까지 또 분석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세법은 그래서 더 이 세 번째 과정을 유의해서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연습서 문제를 풀 때 그냥 틀린 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암기도 안 하고 넘어가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문제도 많고 양도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를 관성의 힘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내가 풀던 그런 습관적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를 빨리 깨닫고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브노트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서브노트를 읽어볼 때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파트랑 내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파트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파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술 잘 읽히고 이해도 되고 막히지 않고 오히려 막 다른 연관된 내용들까지도 떠오르면서 서브노트가 잘 읽히는데, 내가 항상 틀리고 뭔가 좀 개념도 어설프게 알고 있고 좀 그런 파트를 한번 읽어보면 일단 잘 읽히지도 않을 뿐더러 읽는데 되게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되게 느리게 읽히고 뭔가 용어도 잘 이해도 안 가고 잘 안 읽힐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서브노트에 해당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브노트를 보면서 읽을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머릿속으로 서브노트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냐? 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서브노트가 잘 안 읽히는 곳은 실제로 문제풀이 할 때 잘 틀리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거 뭐 서브노트를 읽어보는 것과 많이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내가 해당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 알려면 한번 말로 설명해 보세요. 뭔가 누군가 나한테 어떤 해당 개념에 대해 물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거를 한번 말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그 선발급 세금계산서라는 규정이 나온 이유도 설명해보고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설명하듯이 그 각종 뭐 내용도 한번 설명해보는 건데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는 게 A4 용지에 결국 문제로 출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희 수험생 한 뭐 7,000명을 다 한 명 한 명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법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종이로 이제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그 문제 자체가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이 내용 알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로 이렇게 답변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도 결국 잘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개념이 많이 중요한데요. 뭔가 암기만 한다고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나는 암기는 잘 돼 있는데도 뭔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겁이 나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응용도 안 되고 약간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 이제 3차생 이상 분들은 뭔가 머릿속에 개념이 많지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 연습서만 많이 푼 수험생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개념을 공부하고 그걸 문제에 적용시켜 나가야 하지만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고 연습서만 풀고 그 개념을 이제 사후적으로 익힌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개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연습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건 맞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모든 개념을 익힐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만 계속 풀고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면은 어느 부분이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습서는 잘 푸는데 뭔가 이상하게 뭐 GS 모의고사나 실전 시험에서 항상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 뭔가 내가 안 봤던 게 자꾸 나온다. 이런 수험생 분들은 연습서 문제 푸는 것도 좋은데 따로 그 서브노트를 좀 읽으면서 개념 공부를 하시는 약간 그런 공부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조급한 마음이 커서 그런데 연습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겠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개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약간 또 관성의 힘으로만 계속 문제를 풀게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세법은 개념이 많이 중요한 과목이니까 꼭 내가 잘 모르는 개념, 애매한 개념은 그 문제 한두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별도로 더 개념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수를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뭐 다 중요한데 6번이 거의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헷갈리는 개념 이해하고 뭐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법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실수 줄이는 걸 별도로 연습하지 않게 되면은 그 세법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뭔가 그냥 실수도 적게 해서 막 모의고사 보면 70점도 나오고 60점은 가뿐히 넘기는데 또 어떤 날에는 뭐 실수 한두 개 해서 한 40점 나오고 5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점수의 편차가 큰 수험생들이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60점 이상 맞으려면 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절대로 지금 연습서 푸는 실력대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긴장도 되겠지만 연습서는 이미 여러 번 푼 문제라서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를 다 알고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풀어도 실수가 나오는데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는 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줄이는 건 그날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전에 잘 대비해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뭐 꼼꼼히 잘 읽어야지, 내가 계산 문제 정확하게 해야지 한다고 실수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사업연도 체크하고 중소기업 여부 사전적으로 체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는 어떻게 줄일지 방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집에서 나갈 때 가스불을 켰는지 껐는지 막 기억 안 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매일 나가기 전에 그 가스 밸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사진을 찍을 때 가스 밸브가 꺼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할 거고, 만약에 나가서도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껐지 하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절대 헷갈리지 않고 실수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문제 풀 때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개념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암기. 왜냐면은 사실 실수가 나오는 과정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상하게 실수지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파트에서는 실수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한 10가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10가지가 머릿속에서 막 난잡하게 굴러가는 상황에서 과연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제를 풀 때 막 이 10가지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거를 막 써야 될지 머릿속이 난잡한데 과연 그 문제 속에 있는 함정들을 캐치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방지책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려면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10가지 개념들이 머릿속에 차분히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실제 문제를 풀 때 머릿속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문제 속에 있는 함정들도 잘 캐치해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법이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다른 과목은 차치하고 일단 세법 자체는 무조건 실수도 실력입니다. 이거 정말 인지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법은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방지책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문제풀이 틀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풀이 이제 틀이란 게 그냥 숫자만 넣어서 답이 나오는 그런 틀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해당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이 막 난잡해지지 않도록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를 하니까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지책을 딱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틀, 결국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정해놓고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은 수학하고 다르거든요. 세법은 그렇게 수학처럼 매번 이렇게 새로운 풀이법으로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니라서 미리 내가 이렇게 정해둔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정말 효과적이긴 합니다. 정말 이 6번 실수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 실수를 이제 줄여 나가는 게 사실 이제 세법의 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실수를 줄이기만 하셔도 솔직히 어떤 시험이든 합격자 평균 점수는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브노트 절대 만들지 마세요. 서브노트 절대 만들지 말고. 저도 사실 세법 공부를 처음 할 때 아니 서브노트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서브노트인가? 서브노트면은 얇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서 개인적으로 서브노트를 또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한 며칠 만들다가 결국 쓸데없는 짓인 걸 깨닫고 그만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세법 자체가 원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론책 되게 두껍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줄이고 줄인 게 서브노트거든요. 그 강사님들이 뭐 머리가 안 좋거나 뭐 저희를 뭐 공부 많이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서브노트를 두껍게 만든 게 아니니까 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압축해서 만든 게 그 정도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실제로 다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막상 만들다 보면은 또 서브노트를 결국 줄일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안 줄어들고 결국엔 다 필요한 내용밖에 없는 거니까 서브노트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서브노트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제가 그 연습서 회독을 하면서 틀리거나 이제 암기가 잘 안 된 부분은 무조건 서브노트에 가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습서를 이제 3회독, 4회독, 5회독 반복할수록 그 서브노트에도 이제 어떤 거는 한 번만 체크되어 있고 어떤 거는 3번, 4번, 5번, 많게는 뭐 5번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크가 안 된 부분은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안 틀리는 부분이고 잘 암기가 된 부분이고 잘 아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내가 이제 많이 체크가 된 부분은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힘줘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브노트 자체를 조금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지, 서브노트 자체를 또 줄여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서브노트 만드는 건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서브노트를 바꾸지도 말 거예요. 생각보다 본인이 보는 서브노트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강사님들, 메이저 강사님들 중에서도 가독성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난 서브노트가 있는데, 사실 몇 년 동안 그걸로 공부했으면 그냥 그걸로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브노트를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 뿐더러 그렇게 생각보다 큰 효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서브노트 바꿔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뭔가 서브노트에 대해 불만이 있다 싶으면은 서브노트를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그 뭔가 불만이 있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이제 다른 선생님 서브노트 한번 참고해서 뭔가 좀 좋은 표가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옮겨 적는 게 낫지, 서브노트 자체를 바꾸는 거는 진짜 정말 비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은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간만 투입하면 무조건 이제 합격 점수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께서도 너무 이제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진짜 꼭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